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생물을 이루는 기본 물질입니다. 첫 번째 물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을 했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지방입니다. 지방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장 에너지원. 저장 에너지원이 뭔가 극도로 기아 상황에서 기아,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죠. 또는 거식증에 걸린 발인지 팔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라 들어간 상태, 이제 기아 상태예요. 이런 상황까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축적합니다. 어디에 축적하냐면 뼈가 없는 곳. 일단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지방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장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충격, 흡수, 건조, 방지. 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그 배란이나 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적당한 게 좋아요. 너무 없어도 안 좋고 너무 있어도 안 좋고 그렇게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정규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 이렇게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자연에서는 요 끝에 있는 상위권 아이들과 하위권 아이들은 도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자연의 구조죠. 물론 너무 잘난 아이들은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이건 다음에 생태계 부분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은 충격 흡수하고 건조 방지하고 성호르몬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방은 진지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뼈가 없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 몰려 있는 곳. 자, 어디에 지방을 축적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짠, 복부. 여기 뼈가 없죠, 그죠? 근육만 있어요. 그리고 짠, 허벅지. 그리고 짠, 엉덩이. 이렇게 지방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하도 살이 쪄가지고 더 이상 쌓아 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얼굴, 목, 팔 뒤에 이런 데 축적하게 됩니다. 주로 살찌는 곳에 다 잘 축적돼요. 근데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은 중요한 장기가 있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축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축적을 한 곳이 엉덩이, 배, 허벅지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면 여기부터 찌는 겁니다. 지방, 축적, 부위. 이거는 번뇌편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먼저 지방의 미용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노화 방지,
볼살이 빵빵하고 피부가 탱탱하게 부풀어 있으면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많은 지방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방이냐 하면은 복부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지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부에 많은 지방을 축적하고 있는 이유는 출산 때문에 출산을 준비하는 거죠.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을 출산 준비하기 위한 지방이죠.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아가 이렇게 있어. 임산부야. 배가 이렇게 나오면 태아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지방으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때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게 되겠죠. 살면서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으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 복부에 다 이유가 있어요.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도 있겠지만 여자는 기본적으로 출산을 위한 지방을 축적한다 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적은 여자들은 배란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억지로 이렇게 지방을 줄이려고 스테로이드나 뭐 그런 걸 먹는다면 무혈경 증상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보디빌더가 정자 활성도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비뇨기과에. 근데 뭐에 걸렸냐면 무정자증에 걸렸어요. 정자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생물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이제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 지질입니다. 물과 잘 섞이지 않으면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질이죠. 지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성지방. 얘는 뭐냐면 저장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CHO,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중성지방은 어떤 걸 하냐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셋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글리세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방산이 이렇게 오징어 다리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얘를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랑 색깔은 요거는 우리는 지방산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에너지원으로 1g당 9kcal의 열량을 내요. 알코올도 그래요. 그래서 살찌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피하지방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피하지방 얘가 뭐냐면 표피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단열재로 넣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피하지방 표피, 피하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신경 같은 거 지나가겠죠. 얘 역할은 뭘까요? 단열재 역할이라고 했죠. 체온 유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돼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바깥으로 내뿜을 수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거죠. 그 더위는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열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마치 온실효과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체온 유지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뚱뚱한 사람한테 추위를 안 타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추위를 안 타겠어요? 근데 체온 유지에 좀 더 피하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용이하다, 편하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인지질. 인지질이 뭐냐면 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막. CHO 하고 인지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은 물과 친해요. 친수성. 근데 얘는 물과 안 친해. 소수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백 개씩 있다면 이쪽 요 파트로 소수성,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막아주는 겁니다. 물이 마음대로 막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투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요 파트, 요거 소수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 거는 물을 좋아해. 그리고 요 파트 얘는 물을 싫어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얘들은 세포막, 생체막의 기본 성분.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이 세포막, 세포를 삥 둘러싸면은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는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 얘는 뭐냐면 4개의 탄소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4개의 탄소구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호르몬, 그리고 부신, 껍질, 호르몬,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생리작용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스테로이드. 여기까지가 지방, 지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뭐냐면 식물들이 얘를 합성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빼서 탄소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이 이런 포도당 같은 것들이죠. 자, 얘는 쪼개서 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활용하기 쉽다는 거죠. 항상 상주에 있다가 쓰고 싶을 때 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사람의 근육, 간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이런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빼서 쓰게 되는 거죠.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글리코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런 근육들에, 그죠? 이렇게
그리다 보니 너무 귀엽게 그렸네요. 예.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CH5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g당 4kcal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광합성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식물들의 녹말이라고 하죠. 식물들은 녹말 형태로 얘네들을 구성합니다. 녹말은 요 포도당이 여러 개 모이면 우리는 얘를 요 포도당 한 개를 우리는 단당류, 그리고 계속 해보죠. 포도당과 포도당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이당류라고 해요. 그리고 세 개가 있어. 포도당,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당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생겼냐면,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당류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 그리고 갈락토스가 있어요. 이당류는 엿당, 설탕, 그리고 젖당, 다당류 말하는 거예요. 셀룰로스. 그다음 녹말, 그리고 글리코젠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생겨서 결합이 되면은 요거를 글리코사이드. 그리고 오게늄을 잡기가 쉬운데 다당류는 뭔가 이렇게 끼워 넣는 걸 좋아해요. 자,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늘어져 있는 것이 다당류입니다. 동그라미를 포도당이라고 생각한다면 3개 이상, 3가지 이상이 다당류입니다.
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이런 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핵산. 핵산이 뭐냐면, 핵산은 인산, 당인데 포도당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뉴클레오티드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게 우리는 얘의 역할은 뭘까요? 염기는 AgCt가 있고,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를 우리는 이중 나선 구조를 더블 헬릭스라고 하는 요 이중 나선 구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 요 방울방울 안에 예를 들면 요 안에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되어 있고, 이렇게 꼬여 있는 중간에 얘는 티민,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얘를 우리는 이중나선 구조, 더블 헬릭스, 그리고 얘를 DNA라고 하죠. BTS가 말했죠. DNA.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구조냐고 하면 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얘네들은 이렇게 풀려요. 풀리고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냐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요거랑 맞닿게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된 구조를 우리는 mRNA라고 해요. RNA는 꼬여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풀려있는 구조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A, G, C, T가 아니고 U로 바뀌어요. 요 우라실이라는 다 똑같고, 이름 다 똑같고요. 우라실이라는 요거 때문에 이중나선 구조가 아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특이한 구조는 이렇게 짝지어진 것들이 3개씩 묶여요. 그래서 뭘 지정하냐면 20가지 아미노산을 만들죠. 지정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트리플렛 코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이 아미노산은 나중에 해서 뭘 만드냐? 단백질을 만들죠.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자, 요런 구조를 갖습니다. 핵산이란 이런 겁니다. 핵산. RNA와 DNA 차이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